자, 아크라는 명령은 도구 단추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지요. 자,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역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아크 안에 있는 옵션들이 쭉 뜰 겁니다. 자, 커맨드 라인 명령행에서는 ARC라고 ARC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는 A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2010 버전에는 리본 메뉴가 있는 거 아시죠? 리본 메뉴에서는 홈 탭 안에 드로우라는 패널 안에 아크라는 이런 단추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에는 센터와 엔드, 앵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센터는 호의 중심점을 지정하라는 소리고, 엔드라는 것은 호의 끝점을 지정하라는 소리고, 앵글이라는 것은 각도를 지정하라는 거고, 그 다음 랭슨이라는 것은 길이 값을 지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크를 이용해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립스라는 명령은 타원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는 서클, 원을 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크라는 부분과 엘립스, 타원까지 하면 곡면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나지요. 도구 단추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넓적한 타원의 그림이 있고요. 마찬가지 옆에 있는 조그만 역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타원에 관련된 옵션들이 쭉 뜰 겁니다. 자, 커맨드 라인에서는 커맨드라고 쓰여져 있는 명령행에는 여러분이 엘립스라고 다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엘립스의 단축키가 EL이기 때문에 EL이라고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역시 리본 메뉴에서도 찾아보셔야겠죠. 리본 메뉴에서는 홈 탭 안에 드로우라는 패널 안에 엘립스가 있습니다. 엘립스라는 명령 안에도 옵션이 있는데요. 센터와 아크와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원을 그리는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오토캐드 2010을 실행해 주시고요. 새로운 종이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이는 맨 앞에 있는 뉴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지요. 자, 그러면 저는요, 오픈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자, 여기 있는 매트릭이라는 종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시면 커맨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명령행입니다. 이 명령행에다가 자, 제가 아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A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아크라고 다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또는요,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 안에 자, 드로우라는 패널 안에 이게 아크죠. 옆에 조그만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3포인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 점을 지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점을 지나는 곡면을 그릴 때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엔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서예요. 아크가 시작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아크의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을 찍어라 라는 순서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옵션도요. 제일 처음에 스타트 센터 앵글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점을 찍고 아크가 시작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아크의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부터 원하는 각도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 각도값만큼 그려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하나 순서만 좀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3포인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화면에 잔상을 좀 띄울게요. 빌린 모드라고 해서 제가 서클, 원을 그릴 때 한번 설정해 보았는데요. 자, 커맨드에다가 그대로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lipmod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빌린 모드라고 입력하시고 얘를 on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된 자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찍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화살표를 누르시고 3포인트를 클릭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3개의 점을 지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3포인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타트 포인트라고 물어봐요.
스타트 포인트라는 것은 아크가 시작하는 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아크의 중간점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아크의 끝나는 점을 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3개의 점을 지나는 곡선을 그릴 때 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화살표 누르셔서 스타트, 센터, 엔드라는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정하는 게 스타트, 아크가 시작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자동 밑에 옵션을 보시면 센터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찍어주는 점은 바로 이 아크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헤드는 기본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드 포인트, 끝나는 점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클릭하시면 자, 간단하게 아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을 찍어주는데 3포인트는 첫 번째 점, 중간점, 끝점을 찍어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크가 시작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아크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 아크가 끝나는 점을 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스타트, 엔드, 앵글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과 그리고 각도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평면도에 들어가면 문을 그릴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문이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크가 곡선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타트, 엔드, 앵글입니다. 우선은 아크가 시작하는 점을 찍어요. 어디서 시작하죠? 아크가 여기 끝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것은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아크가 끝나는 점을 지정하래요. 자, 아크가 끝나는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 앵글이라고 해서 각도가 나와요. 자, 제가 찍었던 시작점과 끝나는 점 사이의 각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90도이기 때문에 9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드는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를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위쪽을 먼저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스타트, 엔드, 앵글을 클릭하시고 스타트를 여기다 찍고요. 엔드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90도라고 똑같이 줬는데요. 캐드는 기본으로 반시계 방향을 돌기 때문에 자, 밑에를 먼저 찍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반대로 이렇게 돌았죠. 자, 해서 시작점을 제대로 지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아크에 가시면 그 밑에 있는 스타트 앤드 디렉션이라는 것은 접선의 방향이라고 해서요. 아크가 시작하는 점을 찍고 아크가 끝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조절해서 적당한 모양이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클릭해주면 원하는 모양의 아크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타트점, 엔드점, 드로우, 조절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순서만 반대로 바꿔놓은 부분이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이 아크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씩 나중에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깨끗하게 지울게요. 자, 이레이즈에 가서 all이라고 지워주시면 다 지워지죠? 화면의 잔상은 그냥 리드로우에 R 입력하셔서 엔터 치시면 깨끗하게 종이가 정리됩니다. 라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은요, 동그랗죠? 타원은 약간이라도 찌그러지면 그게 타원이죠. 자, 여기에 엘립스에다가 이 L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드로우 안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죠. 옆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옵션이 뜰 거고요. 자, 우선은 타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센터. 자, 보시면 뭐 타원의 중심을 찍어라.
마우스를 클릭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타원의 중심이 되고요. 자, end point of A6라고 해서 축의 끝점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타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정해서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타원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EL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우선은 A6 endpoint of ellipse라고 해서 자, 타원은 우리가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하지 않고 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축이죠. 자, 우선은 A6라는 건 축이니까 타원의 축 끝점을 지정해라. 자, 여기를 만약에 지정했어요. 그리고 나면 order endpoint of A6라고 해서 자, 이 축의 다른 끝점이니까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래그 해주고 직기용으로 키시면 똑바로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00이다 라고 하면 드래그 하셔서 100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distance라는 것은 거리값이죠. 자, order A6라는 것은 다른 축의 거리값. 자, 이 부분에 이게 지금 가로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지금 제가 지정한 것은 가로축이었죠. 이제는 다른 축이라는 건 이 세로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리값을 지정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거리값을 입력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수치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거리값이 아니라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중심에서부터 거리값. 만약에 내가 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30이어서 전체는 60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EL 가셔서 자, A6 endpoint of ellipse 축의 끝점. 자, order endpoint. 자, 끝점. 그 다음에 거리값 지정해서 클릭. 자, 만약에 나는 센터를 먼저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센터에 C를 입력하시고 자, 타원의 중심을 찍으시고 자, 엔드포인트 찍으시고 그 다음에 조절해서 클릭.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타원을 그리는 방법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